214년 초고왕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 구수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6대 국왕 구수왕이 됩니다. 구수왕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초고왕의 맏아들로서 키가 7척으로 위엄과 거동이 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7척이라고 하면 당시의 계산법으로 유추해 보건대 대략 170cm 초반대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맏아들이 아닌 아들이라고 적혀 있으며 임기 내내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으나 우박이 내리거나 가뭄이 들어 농사에 실패하자 동명왕 사당에 찾아가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동명왕이란 고구려 주몽의 시호인 동명성왕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나 부여에도 동명왕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동명왕의 사당을 모셔서 제사를 지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신라와는 국경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며 일진일퇴를 거듭하였고 말갈족이 북방에 쳐들어와 노략질을 일삼는 등 다소 시끄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34년 구수왕이 승하하자 그의 장남 사반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7대 국왕 사반왕이 됩니다. 그러나 사반왕은 특이하게도 삼국사기에 별도의 기록이 없는데 이유인즉슨 자신의 동생이자 구수왕의 차남인 고이가 사반왕을 몰아내고 곧바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권제 24 백제본기 제2에는 사반왕 고이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반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8대 고이왕 편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고이왕의 첫 기록에는 사반왕이 왕위를 이었으나 어려서 정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초고왕의 동복 아우인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고 한 것으로 보아 왕위를 빼앗은 거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초고왕, 구수왕, 사반왕, 비유왕, 근초고왕을 부여시 직계, 그리고 고이왕, 책계왕, 분서왕, 개왕을 부여시 반계로 해석하여 귀족들의 추대로 고이왕이 등극했다고 보았고 고이왕 시기부터 지배층의 세력이 개편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46년 위나라 조방은 관구검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동천왕이 다스리던 고구려를 침공하여 대일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북방에서 한창 시끄러운 사이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있던 낙랑군 일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60년이 되자 좌보, 우보라고 해서 백제 최고위직인 국상을 육자평으로 쪼개며 관등을 16개 분계로 나누어 정비했고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6품 이상은 자주색, 11품 이상은 붉은색, 16품 이상은 푸른색을 입게 했습니다. 더불어 262년 사법 처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비리를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저지르면 3배의 과징금을 물게 했고 정도가 심하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기본적인 율령이 정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내정의 기틀을 다지며 중앙 집권 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으며 밖으로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있는 마한의 후예들인 목지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방에 있는 동해를 견제하며 대방군은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나 유독 신라와는 이렇다 할 승부를 내지 못하고 소모적인 국지전만 반복하게 됩니다. 286년 백제의 기틀을 잡아가던 고이왕도 결국 승하하면서 그의 아들 책계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9대 국왕 책계왕이 됩니다. 책계왕은 몸집이 장사같이 거대하고 큰 뜻을 품었으며 매우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기 원년에 장정을 뽑아 위례성을 보수하라 지시했으며 고구려 서천왕이 대방군을 공격하자 지원군을 보내 대방군과 함께 고구려군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부왕이었던 고이왕 때에 대방군과 함께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으며 당시 책계왕이 대방군 딸 보가와 혼인 관계였기 때문에 대왕군은 고구려의 침공이 시작되자 책계왕에게 지원군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298년 낙랑군과 동해가 백제 북방을 공격해오자 책계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이들을 막고자 했으나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곧바로 책계왕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 분서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0대 국왕 분서왕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어진 인품과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의 아버지 책계왕은 어린 분서왕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였는데, 책계왕이 외세의 침입에 전상에서 전사하자 곧바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대사면령을 내려 죄수들을 대거 석방해 주었는데, 분서왕도 아버지 책계왕만큼이나 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304년 그해 봄에 분서왕은 낙랑군과 한 차례 전투를 벌였으나 겨울이 되자 낙랑군에서 보낸 자객에게 어처구니 없이 살해당하면서 백제는 새로운 국왕을 다시 맞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서왕도 나이가 많지 않은 데다 그의 자식도 나이가 매우 어려 왕위에 오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추대로 6대 구수왕의 차남 비류를 다음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류왕은 처음 백제를 건국했던 온조왕의 형인 비류와는 전혀 다른 인물인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있습니다. 바로 6대 구수왕의 차남인 비류가 정말 구수왕의 아들이라면 비류왕이 등극하는 시기에 맞추어 얼추 계산을 해봐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우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